안녕하세요. 영당의 토플 리딩 대표강사 박세연입니다. 자, 2018년 하반기가 또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다들 2018년 첫 결심이 뭐였어요? 영어 공부 열심히 좀 해볼까? 토플 점수 하나 만들어 볼까? 했던 건데 벌써 하반기예요. 그래도 2019년까지 갈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2018년 우리 토플 단계 끝내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면 조금 더 짧게 그리고 또 효과적으로 또 우리가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는지 지금 길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토플 공부를 할 때 이 과연 토플이 뭐고 그리고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으세요. 우리 토플 시험이라고 하는 건 Test of English as Foreign Language예요.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평가하는 시험인데 얘는 외국에서 얼마나 유창하게 말을 잘하고 그리고 또 회화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이 시험 자체는 무슨 시험인데요? 외국에서 이 사람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기준점을 보는 시험을 생각하시면 되세요. 80점, 70점, 90점 혹은 100점, 원래는 120점 만점에서 기본적으로 한 80점 정도를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교가 아닌 석사, 박사 혹은 특정 분야라고 한다면 점수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 시험이라고 해주는 것 자체가 전적으로 그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를 보는 시험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가시면 훨씬 더 내가 이제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토플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되게 막막해요. 과목이 몇 개예요? 4개란 말이에요. 그렇죠? 과목이 4개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부터 하지? 좀 쉬운 거부터 먼저 할까? 4과목 중에서 2개 정도 먼저 하고 나중에 2개 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희는 4과목이 함께 잘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reading, listening 요 2개만 하는 게 아니라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함께 하루에 4과목을 같이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아니면 적어도 일주일이란 시간이 있으니까 보통 기준을 잡을 때 월, 수, 금은 reading, listening, 화, 목, 토는 writing, speaking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계속 그 4과목을 병행을 하셔야 되세요. 안 그러면 어떤 한 과목이 점수는 잘 나와요. 다른 한 과목은 점수가 뚝 떨어져요. 그러면은 2개를 합쳤을 때 점수가 썩 좋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표를 좀 잘 잡으시고 내가 어떻게 플랜을 짜야 될지 좀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는 좀 더 확고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토플 공부 그냥 심심해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다들 유학을 가거나 교환학생을 가거나 혹은 영어 실력 향상인데 적어도 내가 원하는 점수가 이만큼이구나 라고 하는 거 딱 정하시고 가세요. 이게 어떤 경우가 제일 많으시냐면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실 때 전 영어도 잘 모르고요. 그냥 유학은 가야겠는데 그냥 한번 해볼게요. 하시면 하다 말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이제 실패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가장 좋은 건 진짜 내가 적어도 몇 년도에 혹은 언제 유학을 가야겠다, 교환학생을 가야겠다. 그래서 좀 더 확고하게 목표를 정하시는 게 제일 좋겠어요. 저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우리는 4과목을 공부를 할 건데 이 4과목이라고 해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다 똑같은 점수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근데 분명히 개인차가 있긴 하겠지만 4과목 중에서 그래도 제일 많이 리딩을 해보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리딩이라는 과목에서 안정적인 점수를 받으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4가지의 섹션 부분을 이제 우리가 채워주셨을 때 훨씬 더 리딩으로 딱 완전한 점수 그리고 또 다른 과목에 비해서 훨씬 더 뛰어난 점수를 받을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선은 어휘예요. 저 어휘 공부를 탄탄하게 해주시면 그만큼 에너지가 샘솟아요. 그래서 내가 읽을 수 있는 자신감도 생기는구나. 그리고 단어를 많이 아니까 좀 더 글을 이해하는 능력까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독해 능력이에요. 독해 능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전까지 토플 공부하기 전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단어들을 가지고 연결했던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지만 저희가 단어들만 갖고 연결하는 문장은 나중에 복잡해졌을 때 문장이 복잡해지고 나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독해력을 키워나가는 게 필요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얘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와우 포인트라고 해서요. 저희 문제 푸는 방법들을 배우는 부분이에요. 영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토플 유형을 공부를 안 하시면 점수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채우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리. 정답이 이거라면 나머지가 왜 아닌지에 대한 이해를 해주셔야만 점수가 쫙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4가지를 채워 나가시는데 제가 순차적으로 했어요. 어휘, 독해,
wow point, 논리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채워 나가시면서 해주면 더 여러분들이 점수를 쫙 예쁘게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실력에 따라서 시작점을 좀 달리할 수가 있는 건데 다 모두 다 어휘는 좀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희 어휘를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단순하게 그냥 단어 뜻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단어들을 하나 외운다면 그 단어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같이 공부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위에다가 최소 단어로 독해력을 높이다라고 적어놨어요. 그게 뭔데요? 단어 많이 외워봤자 다 까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최소의 단어들을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건 정말 토플 공부를 하시면서 끝까지 가져가셔야 될 기본적인 단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하면서 정말 엑기스만 뽑아서 정리해 놓은 단어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한번 봐보세요. 자, important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이라고 해주는 단어랑 같이 쓸 수 있는 단어가 뭡니까? 라고 하면 중요한 뭐지?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화면 볼게요. necessary, 그리고 crucial, essential, critical 이렇게 적어졌어요. 지금 요 5가지 단어들이 다 한국말로 딱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필수적인, 결정적인, 필요한 뭐 이렇게 해요. 그렇죠? 다 약간은 좀 다르게 한국말로 이해는 되지만 서로 연관성 있는 단어고 충분히 이런 단어들끼리 나중에 뭐가 된다고 문제 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단어라 하더라도 서로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게 되면 훨씬 더 좋은 답을 만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에 육각형으로 만들어 놓은 모습은 뭐냐면 원래 벌집 모양은 처음부터 육각형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원래 동그란 모양이었는데 그 사이사이의 빈틈을 없애기 위해서 이 모양으로 만든다고 해요. 그만큼 여러분들 단어들이 그냥 하나하나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연결시키면서 쫙 묶어주시면 나중에 이 단어 물어봤어요. important 물어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나머지들까지 쭉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겠죠. 그러한 방식으로 단어를 같이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좀 좋을까? 볼게요. 우선 어휘 강좌를 공부하실 때는요. 저희 순차적으로 좀 볼게요. 초빈출 600어휘를 정말 딸딸 봐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기 600개라고 적혀 있는 게 있잖아. 600개라고 주는 이 모습은 뭐냐면 정말 다른 단어들 다 빼더라도 요것만큼은 좀 공부하자라고 해주는 그런 600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거의 80% 가까이 볼 수 있는 단어들만 모아놨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매번 같이 봐주시고 이 어휘 강좌는 제가 어떤 주제에서 어떤 맥락으로 주로 쓰입니다라고 해주는 그런 강좌니까 여러분들이 이동하시면서 많이 보일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기출 어휘는 이제 요거랑 플러스해서 조금 최근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강의로 진행되어지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또 이제 이 첫 번째 강의를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에 임박하신 분들이 이제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초토화 어휘는 뭐냐면 정말 토플 역사상 나왔던 어휘들의 횟수를 정해서 정말 얘는 50번 나왔어요. 얘는 40번 나왔어요. 이런 식의 이제 어휘들의 횟수를 가지고 보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보시면 얘는 훨씬 더 수월하게 볼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유학 프리스쿨은 전 단어를 잘 몰라요 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보시기에 좀 더 좋아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모든 학생을 봐야 되는 거는 요 강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험에 임박하신 분은 요거. 그래서 2개는 꼭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차에 따라서 저는 아직 어휘가 부족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밑에 있는 3번, 4번까지 좀 더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휘 강좌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구문이 좀 약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단어는 외웠다 하더라도 구문이 약하신 분들은 독해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그냥 여태까지 했던 독해들이 아닌 약간의 형태를 좀 다시 잡아줄 수 있는 리모델링 강좌, 그리고 초토화 정말 빨리 끝내자라고 해주는 그런 구문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토플 문장 이런 게 좀 많이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시고 문제풀이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강좌들은 지금 특정 어휘와 그 다음에 구문 쪽에 포커스가 되어진 강좌라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이제 자기의 상태에 따라서 수업을 뭘 들으면 좋을지 한번 제가 확인하도록 할게요.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자, 순차적으로 볼게요.
시작을 제가 60 플러스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그냥 입문 단계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런 케이스에서 저희 독해 리모델링, 그리고 초토화 구문들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본 정규 강좌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 정규 강좌하고 난이도가 같은 게 토플의 기본을 알자인데 아마 요거 들으시고 나면 요거를 굳이 안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를 좀 더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80 플러스에 이제 우리가 난이도는 어떠한 강좌들이 있냐면 패키지만 조금 다른데 저 야멜 리딩의 정석이라고 해서 요만큼의 시간만 가지고도 충분히 토플의 기본적인 요소들은 다 습득할 수 있다라는 강좌가 있어요. 요 강좌, 그리고 또 그 밑에 리딩 중급 정규 강좌입니다. 유형들 하나하나 다 포커스를 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고 어떠한 응용 문제가 나오고 라는 것까지 쫙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패키지에 따라서 족보 강좌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세 가지의 강좌는 다 난이도가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패키지에 맞게 되어 있는 그 강좌의 내용을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항상 요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에는 문장의 기본 구조, 좀 더 어휘 쪽에 강조한다라고 한다면 실제 시험에 활용할 수 있는 문제풀이 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다 들어있다 보실 수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80 플러스 강좌는 꼭 들으실 수 있도록 정리해 두시고요. 자, 이어서 그러면 저는 그래도 토플 중급, 영어는 조금 해요. 그런데 토플만 좀 안 해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자, 그런 분들은 이제 토플 중급자로 들어가시면서 80 플러스 단계부터 갈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72시간 야멜 리딩의 정석이나 중급 정규 강좌를 꼭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90 플러스라고 해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유형을 이렇게 다 정리를 했는데 그걸 갖고 응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급 프랙티스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시험 보시기 전에 리딩 실전 정규 강좌를 꼭 들으세요. 이거는 이제 어떤 강좌냐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는 지문이 되게 길어요. 호흡이 길단 말이에요. 그 연습을 미리 해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라 조금 더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호흡을 연습하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번 주에 시험이다. 혹은 당장 이번 달 말이 시험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보시면서 실전 연습을 꼭 해둘 필요가 있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단계별로 쭉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죠? 자, 그러면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겠죠? 1차적으로 어휘는요, 자주 반복하세요. 계속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단어들, 그치, 예전에 했던 것도 다시 기억하시고 계속 반복. 그리고 우리 과제를 매번 미리 먼저 문제를 푼 다음에 저랑 수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집에서 다시 리뷰하실 때 이 해석이 이런 거였네. 능동적으로 해석 한번 꼭 해보시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각 수업별로 어떻게 수업하면 좋을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를 매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춰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나한테 부족한 것들이 무엇일까 채워보시는데 혹시라도 하기 힘드시다 싶으시면 저한테 이제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수업하면 혹시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공부를 했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 휴강 효과입니다. 자, 어떻게 나오겠어요? 리딩 만점 나올 수 있어요. 나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만점 나와? 나와요. 자, 지금 보세요. 토플 리딩 60, 여기 30점 받으신 분은 600단어를 다 공부를 하시고 정말 순차적으로 점수를 만드신 분이에요. 정말 이분은 난이도 70단계, 60단계부터 시작했던 분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고 이 친구는 어때요? 첫 토플 93점이에요. 리딩 29점. 정말 하자는 것만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수강생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 보면은 그냥 이것만 하세요, 이것만 하세요를 정말 잘 따라와 주신 분인 거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18점. 이 점수는 그냥 되게 일반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 그냥 좀 볼 수 있는 점수인데요. 이 친구 26점 받았어요. 그렇죠? 충분히 여러분들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점수라 볼 수 있습니다. 저 그냥 막연하게 토플 점수 너무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점수를 만드셔서 다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괜찮으실까요? 자, 그럼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그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